안녕하세요. 제니퍼 판 사건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인터넷에서 제니퍼 사건을 그나마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유일한 영상이 아닐까 하는 기대와 함께 이어지는 스토리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간의 거짓 공작이 들통난 제니퍼, 이제는 2주 동안 자유를 완전히 뺏겼습니다. 그나마 못 지닌 비크씨가 딸을 걱정하며 한씨 몰래 제니퍼에게 뺏긴 핸드폰을 보여주었기에 제니퍼는 메시지 확인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6월 제니퍼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기재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건 집안에서 감금된 것과 다름없다.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수수께끼 속의 삶을 사는 것 같다. 야밤에 데니얼과 몰래 통화를 하기도 하던 제니퍼, 결국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용된 건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미적분 과정을 신청했을 때였습니다. 물론 그녀는 피아노 레슨을 갈 때마다 몰래 데니얼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제니퍼는 이불 모양을 본인이 자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몰래 데니얼의 집으로 가버렸죠. 정말 불타는 사나이군요. 부럽습니다. 문제는 제니퍼가 비크씨의 지갑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깜빡했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 비크씨는 제니퍼가 사라진 걸 발견하고 부부는 제니퍼에게 당장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니퍼에게 대학을 지원하라고 요청했고 제니퍼는 그때만 해도 여전히 양리학연구소 기술직이나 간호사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데니얼과의 모든 연락을 끊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제니퍼는 저항했지만 데니얼은 비밀 연애에 슬슬 진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얼은 너희 인생을 찾아라고 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과연 데니얼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제니퍼는 실현을 당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크리스틴이라는 여자애를 만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틴에 대한 믿음을 없애버리고 본인을 데니얼에게 부각시키기 위해 제니퍼는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어느 날 경찰 배지 같은 걸 차고 온 남자들이 문을 두들겼고 자신을 단체로 강간했다고요. 데니얼에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 크리스틴이 한 짓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런 거짓말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2010년 봄 제니퍼는 초등학교 급부였던 앤드류 몬테마요르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는 이미 공원에서 강도짓을 했던 범죄자였죠. 제니퍼가 앤드류에게 고통스럽기만 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자 앤드류 몬테마요르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일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제니퍼에게 털어놨는데 문제는 제니퍼가 그 어이없는 개념에 대해 흥미를 느꼈다는 겁니다. 제니퍼는 아버지가 없다면 인생이 더 나아질 거란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몬테마요르는 자신의 룸메이트인 리카르도 덩컨을 소개해줍니다. 손톱에 검정 매니큐어를 바르고 다니는 그런 부류였죠. 제니퍼와 몬테마요르는 핀치아 맥코항 근처의 덩컨이라는 코베이 앤스텔이라는 회사의 주차장에서 제니퍼 아버지 살인 계획에 착수합니다. 아무리 호랑이 같은 아버지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이 잘 되길 바라는 분을 살해하려고 하다니 제니퍼 그녀는 사이코패스임에 틀림없군요. 제니퍼는 피아노 레슨으로 번 돈 1,500달러를 덩컨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암살 날짜를 정하기로 했는데 무슨 일인지 덩컨이 제니퍼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7월 초 제니퍼는 본인이 돈을 뜯긴 걸 알게 되었는데요. 덩컨은 그 후에 이런 말을 했죠. 7월 초에 얘가 지 부모를 죽여달라고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걸었고 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난 빠지겠다고 했고요. 그날 밤 받은 돈은 200불이 다였습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이 시기에 제니퍼와 데니얼은 다시 눈이 맞아서 서로에게 히히덕거리는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더 사악한 계획을 짜고 있었을 때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소름이 돋는군요. 자신의 딸이 저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부모님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한 걸까요? 그 이유는 부모를 제거하고 제니퍼는 본인의 몫인 부동산 포함 50만 불을 노린 겁니다.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겠다는 건데 데니얼은 제니퍼에게 쓰지 않는 아이폰과 심카드를 주면서 고향 친구인 랜포드 크로포드에게 연락을 취하게 합니다. 제니퍼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았고 크로포드는 원래 2만 불이지만 데니얼의 친구로서 10,000불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고작 $10,000의 사람을 죽인다니 그것도 2명이나. 제니퍼는 아이폰으로는 범죄 관련용으로 조심스레 사용을 했고 삼성폰으로는 그 외 모든 연락에 사용을 했습니다. 할로윈 날 밤 크로포드는 제니퍼의 집 주위를 들렸습니다. 아마도 주변 탐색을 하러 온 것임에 틀림없었죠. 11월 2일 오후 계획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데니얼은 제니퍼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이 크리스틴이 자신에게 해준 것에 대해 강력한 무언가를 느낀다는 거였죠. 순간 모든 건 의문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그 애한테 느끼는 건 나도 너한테 느껴. 그럼 네 고향 친구와의 계획은 없던 걸로 해. 난 네가 이걸 그대로 밀고 갈 줄 알았는데. 맞아.
하지만 난 더 이상 탈출구가 없어. 그냥 없던 걸로 하라고. 내가 있건 말건 넌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날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리고 다음날 또 문자가 이어집니다. 너를 위해서 인원까지 짜고 난 모든 걸 다 했어. 그 후로 다시 농담 따먹기를 하며 서로가 문자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로포드가 제니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 완료를 위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오늘은 오면 안 돼. 저녁에 외식을 할 거라서 그 시간에 집에 없어. 그 주에 제니퍼와 데니얼 그리고 크로포드는 수많은 문자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월 8일 크로포드는 제니퍼에게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 끝나고 나면 게임이 시작될 거야. 바로 그날 저녁 제니퍼는 가십걸과 존 앤 케이트 플러스 에잇이라는 TV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한 씨는 8시 30분에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래층에서 베트남 신문을 읽고 있었죠. 비크 씨는 라인 댄스를 배우러 친구와 친척들과 함께 외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동생인 펠릭스는 맥메스터 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있었으므로 집에 없었습니다. 9시 30분경 비크 씨가 집으로 돌아왔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크로포드의 친구인 데이빗 밀버거넘이라는 자가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의 2분가량 통화를 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비크 씨에게 잘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는 정문의 자물쇠를 몰래 풀어놨습니다. 침입자들은 제니퍼의 신호를 기다렸고 제니퍼는 10시 2분에 전등불을 3분간 껐다 켰다를 했습니다. 그건 현관문을 열어놨다는 신호죠. 그리고 밀버거넘이 제니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그들은 3분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집 안으로 침입을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살해해달라고 한 제니퍼, 그리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 나타난 괴한 3인방. 과연 제니퍼와 부모님인 한씨와 비크씨에게 벌어질 끔찍한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3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